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OLED입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질문하려고 해봅시다. 왔습니다. 네, OLED 최근에 기사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갤럭시 Z 폴드, 폴더블 폰에도 OLED가 들어간다. 그리고 애플 이제 13부터 아이폰 이렇게 OLED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도 나왔어요. 아이폰은.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LCD 요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OLED란 말을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브라운관까지 가겠는데 이 정도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 산업이 이제 너무 기사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저도 검색을 해봤죠. 좀 커질 것 같은데. 또 정확히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네. 투자자로서 또 이쪽에 투자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한번 좀 궁금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OLED 기술이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자체 발광형 다이오드. 자체 발광형 다이오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TV라는 게 빛이 섞여가지고 뭔가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옛날에 이제 미술관 가면 예술 작품들도 보면 굉장히 큰 대형 작품인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형상을 이루는 거잖아요. TV가. 원래 그 작품들도 보면. 근데 TV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수히 작은 점들이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삼원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네, 삼원색. 삼원색의 적당한 비율들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TV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TV들, 옛날 TV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HD? 뭐 LCD, LED, 그다음에 뭐 옛날에 브라운관 TV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TV가 옛날에 이만했어요. 네, 맞아요. 앞에 화면도 볼록 튀어나와 있고 뒤에도 많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빛을 서로 쏴야 돼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점점점 얇아진 거죠.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뭐 이렇게 이 정도. 정말 요즘에는 그 롤러블이라고 해서 TV 중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가 누르면 그냥 이렇게 쭉 올라와요. 종이 한 장이. 그 LG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긴 하던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OLED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OLED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이제 백라이트라고 하는데 빛을 쏴줘야 되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쏴주는 다른 백라이트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 모니터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대한 두께가 얇아질 수. 그치. 원래는 빛을 내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빛을 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쏴주는 게 사라진 거야. 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라지니까 두께가 얇아져서 최근 들어서 TV가 점점점 얇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는 조금 딱딱했어요. 근데 지금은 구부러지는 걸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OLED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한 것 중에,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Z 폴드, Z 플립. 얘네들이 구부려지는 거잖아요. 접었다. 그쵸. 기존의 LCD나 LED는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OLED만, 이 소재만 갖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TV 광고를 보시면 뭐 화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수치상으로는 LCD가 한 1000대 1 정도의 명암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OLED가 100만 분의 1의 명암비래요. 엄청 배율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높아지니까 화면이 안 깨지고 선명한 거지. 근데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랑 가장 흡사한 걸,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게 이게 사실은 이 OLED 소재가 가진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TV들이 점점점 나오는 거고, 옛날에 또 LCD TV 보면 저희가 전원 버튼 딱 눌렀어요. 바로 딱 켜집니까?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좀 딜레이 시간이 있어요. 꺼도 좀 늦게 꺼지고, 맞습니다. 잔상도 조금 남아있고. 바로 검은색으로. 그렇지. 바로 되진 않아. 근데 OLED는 잔상도 없어요. 그리고 시야각이 원래 TV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TV가 이게 이제 본인이 TV라고 생각하면 옛날 TV는 옆에서 보면 안 보여요. 좀 각도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시야각이 굉장히 좁아요. 한 120도? 그래서 이렇게 정도는 가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OLED는 여기서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180도예요.
굉장히 넓은 거네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 근데 이제 사실은 180도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보호 필름들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180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70도? 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OLED 특성을 제가 방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얇아지고, 구부려지고, 그 다음에 잘 보이고, 선명하고, 네. 응답 속도도 좋아서 잔상도 없고. LCD 쓸 거예요? 안 쓰겠죠.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OLED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각광받는 소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방금 제가 얘기한 5가지 특성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OLED.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향후 투자 가치가 옛날에 LCD가 정말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점점점 OLED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LG전자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네. 3분기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LG전자가요? LG전자가. 근데 사실은 LCD는 판가가 많이 떨어져서 수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OLED가 많이 올랐어요. 그 매출 비중. 매출 비중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새는 뭐 말만 하면 다 최대 실적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 먼저. 왜냐면 LCD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1등, 2등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전 세계 점유율 1등, 2등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등을 뺏겼죠. 뺏겼습니다. 뺏겼죠. 네, 현재는 중국이 1등이에요. 근데 그럴 때 LG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빨리 OLED로 넘어간 거죠. 좀 그쪽을 뺏겼습니다. 네, 뺏겼으니까 뭐 뺏기기도 했고 이제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OLED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 2등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많이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빨리 넘어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것도 가져오겠지. 네, 그래서 OLED의 네. 뭐 이제 특성이라던가 기술 이런 것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산업, OLED 네. 산업이 지금 실제로도 커지고 있나요? 굉장히 커지고 있죠.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Z 플립, 네. 그 Z 폴드, 네. 이거 자체가 이제 폴더블 폰인데 앞에서 이제 구부려지고 접어지고 이게 이제 OLED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치상으로 보니까 Z 폴드 3, 네, 폴더블 폰이 출시 39일 만에 국내에서 100만 대 팔렸대요. 네. 100만 대. 그래서 그런지 3분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폴더블 접히는 OLED가 370만 개가 출하가 됐답니다. 이게 단수 네. 들어서는 많은지 적은지 잘 안 되는.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4분기에는 더 많아요. 450만 개.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100%. 왜냐면 갤럭시의 전량 납품하거든요. 네, 전량 납품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네. 올해 연말 이후에 네. 샤오미, 오포, 네. 비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3대 스마트폰 회사거든요. 하이가 없어졌죠? 네, 그리고 화면이 이제 뭐 제대로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글, 네, 접히는 거. 그래서 구글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 애플도 계획하고 있어요. 폴더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이나 7년 안에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어갈 거다. 라는 여러 가지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 되면 OLED 자체 출하량만 접히는 OLED, 요게 한 기존의 1000만 개에서 6000만 개 정도. 6배. 네, 그래서 연간 한 61% 정도가 성장을 한다라고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11%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기사들이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얼마 전에 3대 세계 아트 페어가 있대요. 아트 페어, 네.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트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친하진 않아가지고 3대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프리즈 아트 페어라고 있대요. 네, 프리즈.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작가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OLED TV로 LG전자가 전시를 했어요. 작품을.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지 않아요? 실제 작품이랑 비슷한 화질을 우리는 구현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뭐 프린트, 그러니까 뭐 그림인가요? 그림인데 아, 그걸 이제 전자로 TV로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선명하다. 네.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최근 들어서 그 젊은이들이랑 얘기하면 나 또 노땅 같잖아. 그냥 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네.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아르떼 뮤지엄 들어보셨어요? 네. 제주도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네. 근데 그 아르떼 뮤지엄을 가면 사실은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OLED인가요? 네. 제 여수 갔을 때 네. 저번 달에 네. 가봤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명하고 이쁠 수가 없어. 네. 파도 같은 것도 파도도 이제 실제 네. 그 이제 코엑스에서도 원래 최초에 전시를 했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아르떼 뮤지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지금 네. 계속 적자다가 그 아르떼 뮤지엄 때문에 지금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돈 많이 법니다 요즘에.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가요. 왜냐면 이제 밖을 못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진짜 그렇게 이쁠 줄 몰랐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걸 실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가 OLED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OLED TV 때문에 네. 매출이 분기 최대 실적을 LG전자가 또 달성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노트북, 태블릿 PC, 네. 그 다음에 닌텐도가. 네,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은 디스플레이는 OLED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렇게 대시보드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는 고급 차에는 다 OLED가 들어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에 다 OLED가 들어가요. 그럼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그래서 전방 산업 자체가 계속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 세계 OLED 시장 규모가 377억 정도, 네. 7억 불 정도. 7억 불. 네, 된다고 하는데 2년 뒤, 그러니까 내후년 24년도가 되면은 460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30억 불 정도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주변에 네. 선명한 화질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렇죠. 이상한 화질을 못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한번 OLED가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다 OLED인 거지. 신제품이 나오면 네. LCD나 기존 걸로 돌아갈 수가 없다. TV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아까 아트페어나 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뮤지엄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PC, 뭐 지금 노트북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이번에 노트북을 바꿨는데요. 이제 저도 이렇게 가서 상담 받아보고 스펙을 보다 보니까 OLED 모니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니까. 예. 근데 보니까 엄청 선명하잖아요. 네, 사실 저게 좋은 점은 저는 사실 전문가적으로 뭐가 좋습니다라기보다는 사용을 해보니까 실외에서 잘 보여. 빛이 들어올 때 그래. 왜냐면 얘가 원래 예전 거는 반사되고 막 핸드폰은 막 이렇게 빛 들어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잘 보입니다. 무한대의 명암비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서 시야 각도 180도라서 아마 그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뭐 제품 리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OLED로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막 넘어가는 시기라서 투자하기도 좋다.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OLED 시장은 네. 이제 많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기대되는 점. 본인도 노트북 쓰고. 예, 저도 이제 지금 여쭤본 이유가 너무 많은 데서 접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제가 또 여쭤본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폰 유저는 아닌데요. 저도 갤럭시입니다. 예, 아이폰 쓰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고 네. 뭐 아이폰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기사 보니까 뭐 아이폰도 뭐 OLED 네, 맞아요. 뭐 소재로 나온다 네.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면 저 OLED가 보면 크게 중소형 패널이랑 대형 패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소형 패널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패널, TV에 들어가는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은 핸드폰, 중형은 노트북이랑 태블릿, 그 다음에 대형은 TV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되시는데 3분기 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용 OLED가 네. 전분기 대비해서 25%가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네. 미국 증가분이 제일 큽니다. 미국 미국 향. 미국 향. 근데 미국 향에서 사실은 애플 향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애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4천만 대. 전분기 대비하면 2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13이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나왔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12에서도 OLED를 쓰기는 했어요. 썼나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하면 똑같이 핸드폰을 보는데 갤럭시랑 저도 갤럭시 유저긴 하지만 갤럭시랑 아이폰을 보면 색감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OLED라서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워낙 패널 자체가 또 좋기도 하고. 근데 기존의 비율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30% 정도를 납품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아이폰 13이 많이 팔리면 13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년 되면 올해 말 내년 되면 아까 중국 3대 스마트폰 회사도 네. 만든다. 만든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전량 갤럭시에다가 보내고 애플에다가 보내고 했지만 이제 중국에도 팔고 구글에도 팔고 이제 확대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그쪽 업체들이 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에 그 OLED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화질을 본 사람들은 네. 저 화질을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그 넷플릭스 이거 나오기 전에 VOD 서비스라고 알죠? VOD. 근데 거기에 보면 일반 화질, 고화질, 초고화질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초고화질 한번 본 사람들은 저화질이랑 일반 화질을 안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라리 1,200원 더 주고서라도 초고화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상황인데 신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기존의 다른 회사들 거 대비해서 화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사겠어? 그러네요. 이게 좀 유튜브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이제 뭐 720, 뭐 480 이런 사이즈. 우리 보통 다 1080 이렇게 FHD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보다가 더 낮은 화질로는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뭐하고 네. 갑자기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이러면 그걸 누가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폰 뭐 13뿐만이 아니라 네. 애플에서 판매하는 뭐 아이패드나 네. 맥북 프로나 뭐 태블릿 PC, 그다음 PC 여기에도 OLED로 이제 다 점차 개편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OLED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받아들이기에 저는 이제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대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네.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OLED도 대세다. OLED도 갈 수는 없겠네요. 당연하죠. 느낌이 그러네요. 예. 당연하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맨날 또 이제 PA 갈 수 없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맨날 이제 마지막에 여쭤보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걸 보지만 저희는 사실 한 특정 종목을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디스플레이가 많이 팔리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어찌됐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전기차를 최근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전기차로 보자고요. 전기차 셀이라고 하죠. 배터리 셀. 네, 맞습니다. 하는 3사가 어디예요? 삼성, SDI, 그렇죠. LG, 삼성, 그다음에 SK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딴 데서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사다가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맞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만 상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나요? 네, 그러면 LGD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LGD도 좋기도 하지만 네.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납품하는 예를 들면 전기차로 따지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네. 그 다음에 전에 네. 이거 하는 업체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알아듣긴 그쵸. 네, 제가 또 쉽게 설명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 네. LG향 삼성 디스플레이향, LG 디스플레이향 업체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고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네. 지네 거 쓰는 게 낫지 않아? 기술 격차.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OLED 소재 업체들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OLED 소재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관련 업체들은 네. 제가 아까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띄워놓겠습니다. 네, 왜냐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리나라 회사들을 한번 저희가 골라봤는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덕산, 네오룩스. 이거 조금 요건 안 들어봤을 거예요. P&H 테크.
P&H 테크. 네,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OLED 소재도 하고요. 2차 전지에서 전지박이라는 소재도 합니다. 아니 OLED인데 갑자기 2차 전지가 나오나요? 왜냐면 소재 업체니까. 소재 업체인데 2차 OLED 소재랑 2차 전지 소재랑 같이 해요. 전지박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지박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네. 코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팅제. 네. 그걸 싸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OLED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삼성 네. 디스플레이 향, LG 디스플레이 향 패널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네네.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야 팔리고 되니까. 하다 보니까 소재가 많이 필요하다. 네.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준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AETL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자, AETL. 네. 네, 이 소재를 독점 공급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 때는 600%. 600%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60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분기 실적 발표하면 정말 많이 뭐 예상이지만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OLED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전지박,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동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지박 생산 공장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솔루스. 네.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래서 LG나 삼성 SDI나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나 수주 받으면 얘네들한테 거기서 바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한국에서 보내면 돈 들잖아요. 그렇겠네요. 공장이 네. 있으니까. 현재. 당연하죠. 네. 안 그래도 해운 운임 계속 비싼데 그거 어떻게 보낼 거야? 근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차로 실어 나르면 되니까. 아.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신규 네.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반기 때도.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사실은 전지박이 네. 계속 적자였어요. 네. 아. 공장 만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그렇군요. 투자를 많이 해서. 네. 근데 4분기 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네. 덕산 네오룩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PDL 이라고 있습니다. 또. 블랙 여러분 어려우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향 네. 블랙 PDL을 3분기 때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PDL.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Z 폴드 3에 들어가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폴드 우리 이제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부터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 네. 이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예상치를 보니까 올해는 블랙 PDL 관련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이면 4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네 4배가 이렇게 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본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 애플,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닌텐도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OLED가 확대되면서 소재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수혜를 조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P&H 테크라고 있습니다. 네, P&H 테크. 또 요건 뭐냐? 소재 업체예요. 네. 근데 앞에 두 개는 삼성 디스플레이, 요거는 LG 디스플레이. 네. 근데 이 주 고객사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듀폰. 듀폰? 네. 발음은 제가 나쁘지 않았죠. 네. 듀폰이라고 미국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51%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51%요? 51%. 근데 LG 디스플레이 20% 정도예요. 근데 듀폰에 보낸 게 여기서도 다른 거랑 가공을 해서 이걸 또 LG 디스플레이로 또 가요. 듀폰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출 비중은 모바일이 한 82%, 네. TV가 13%예요. 근데 아까 스마트폰, 폴더블 폰 네. 계속 늘어날 거라 했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혜택을 받을 보겠지. 수밖에 수혜를 없는. 받겠지. TV도 좋지만 핸드폰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모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캐파, 그러니까 생산량 증설하는데 대부분 돈을 썼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네. 기존 대비해서 생산량이 4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배. 공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지었나 봐요.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4배 정도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많이 팔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공장을 만들어놔야 많이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4배 정도 캐파가 증설이 된 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네. 매출로 환산을 하면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OLED 시장이 좋아지면 네. 이 세 개의 업체가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 네. 그리고 나 OLED랑 맞는 것 같아. 내 집을 보니까 다 OLED야. 네.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TV도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써보니까 그래 이건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 세 가지 종목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OLED가 사실 뭐 제가 알아서 질문 드린 게 아니라 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찾아보니까 여기 뭐 노트북 살려고 했는데 그렇죠. OLED고 뭐 네, 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OLED고 예. TV 있고 뭐 기사만 봐도 OLED 뭐 나오다 그렇지. 아르데 뮤지엄 보니까요. 갔다 왔고 네. 그러다 그건 사실 OLED인지 몰랐는데 너무 주변에서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죠? 네. 또 저희는 어려운 거 싫어하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뭐 이제 저도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나 덕산 들어봤죠. 네오스를 한 번씩 들어봤지만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거는 또 이제 항상 이제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게 좀 한 번씩 툭툭 던져 주시는 던집니다. 네,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던집니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또 네. 이제 한번 유심히 있게 보시고 또 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야 또 그럼요. 주가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실적 발표도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OLED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된 주제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